표현 어떻겠던 뭐 바로 그 자체가 세상의 결과를 왜냐면 오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어로부터 from과 비슷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없는 나머지 most는 가장 많은 경우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가장 많은 것을 뭐뭐로부터 얻어낸다. 까먹지 마. 자, 뭐야 여기 왜 뜯어먹었어? 이게 하나도 없었거든. 잘했는데. 해석은 나쁘지 않겠죠. 내용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쌤 오세요. 치터. 언제? 아니 나 다 싸우려고 있어가지고 뭘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우리 아니구나 2월 28일부터가 기점인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단어 결과가 굉장히 안 좋네요 전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28일이 뭐 거의 결정이었고 단어 결과가 좀 안 좋네요 지금.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뭐 좀 뻔한 얘기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영어의 절반은 단어예요. 뻔한 얘기고. 그래서 단어기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각 파트에서 배우는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수상수화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수원스투에서 배우는 게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단계식 학습이잖아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단계식 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만약에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리면 개나 소나 다 맞출 거고, 그럼 이제 시험을 좀 어느 정도 어렵게 내야 이제 학생들 간의 변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변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고등부 기준.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첫 번째가 어법, 두 번째가 어휘, 세 번째가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로 변별하는 거예요. 요 세 개로.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법이죠. 어법. 얘는요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해요. 비교적 이 나머지 세 개 중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고 어휘랑 서술형 두 개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서술형이랑 이제 어휘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해야만 성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애석하게도 고등부 시험에서 요즘 중등부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좀 보이긴 하는데 고등부에서는요 뭐랄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안 나왔던 단어들을 다 내버려요. 보기에다가. 그래서 단어 이제 결국에 평상시에 단어 실력 너 이 정도 돼? 라는 걸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요구치가 너무 높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구치가 높다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 내는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3 수준의 어휘력을 요구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즘엔 그렇게 나와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의 이제 그 뭐랄까 좀 캡이 좀 많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내용 파악도 다 됐고 어법이나 영작 공부 다 열심히 했어. 근데 왜 다 1등급을 못 받을까? 죄다 어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뻔한 얘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단어 부분 좀 신경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시간표를 못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얘기를 들은 건데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중에 발산중이랑 더이중 2학년이 저기 원래 중간고사를 안 본다고 이번에 학사 일정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제가 새롭게 소식을 받았는데 또 본대요. 발산중 2학년, 더기중은 아직 얘기를 못 들었는데 발산중 2학년은 또 시험을 본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마 교육청에서 뭐 권고하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표가 또 바뀌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그 일부 학교들 있죠. 발산중이나 이제 더기중 이런 그리고 이제 좀 비교적 소수 학교들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다 이제 확정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오마, 신일 여기가 이제 많잖아요. 전에 말했다시피 오마, 신일은 뭐 사실상 확정이 된데 신일은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담당 선생님을 바꿨어요. 이 시간표 조정을 하면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요. 오마는 안 바뀌어요. 오마 안 바뀌어. 어제 지원쌤한테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좀 미묘했어요. 반응 자체가 지원쌤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원쌤의 반응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약간 이런 표정을 좀 지원쌤은 지겨우실 것 같아요. 뭘 지겨워요. 뭐 얼마나 했다고.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호국중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요. 네. 빨리 좋아해. 늦었어. 아니 아마도예요. 아마도. 네. 근데 확률은 한 80%? 경우야 20%에 걸어봐. 20%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 자, 다 됐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거. 되게 허탈하다는 그. 너무 좋아서 진짜 막 이렇게 막 웃음이 계속. 자, 1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객관식에서 이제 제가 좀 해설을 좀 이제 달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 이모티콘의 이제 어떤 전달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A번 내용은 이제 여기 이제 단어를 일단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rare랑 pervasive, rare는 드문 거죠. pervasive는 만연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드무냐 널리 퍼져 있냐라는 건데 내용을 좀 보자면 A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모티콘의 사용이 이제 전자통신에서 당연히 흔하지 않은 게 아니겠죠. 당연히 널리 사용된다라는 말이 맞겠죠. 그래서 pervasive가 정답이 되겠고 사실
사실 A번 문제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여러분께서 과연 저 pervasive라는 단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저거를 이제 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번에는 이제 compared와 이제 conforming이 있는데 compared는 잘 알고 있죠. 뭔가를 비교하는 거고요. 근데 conform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이 compared도 뒤에 전치사 to를 쓰고요. 여기서 conform도 to를 써요. 됐어요? 뭐뭐에 순응하다, 뭐뭐에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뜻이 뭐냐면요, obey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obey, 순응하다, 따르다, 복종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compared인지 conform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면대면에서 주는 단서에 비해서 더 애매하다라는 말이 적절하겠죠. 그래서 compared가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C를 보자면 benefit과 disadvantage 서로 상반되는 거죠. 이익이고 단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모티콘이라는 게 이제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뒷내용을 보면 또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similarity 뒷부분. similarity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모티콘이 유용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similar이라는 건요, 앞 내용과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모티콘이 좋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enefit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helpful tool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빈칸 자리가 지금 여기에 뚫려있는데 nonetheless라고 나온 녀석, 이 녀석이 바로 결정적 단서가 되겠죠.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게 모호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왔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유용한 도구다라고 앞뒤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1번 helpful tools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번 보자면 위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 2번으로 했는데요. 하나씩 보자면 1번엔 problems caused by electronic communication. 그래서 전자통신에 의해서 유발된 문제점들, 문제점이 아니잖아. 이모티콘이 주된 내용이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이모티콘이라는 주요 소재가 나와 있고요. Useful in solving emoticons in online communication. 그래서 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모티콘의 유용성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Definite advantages of strengths in relationships. 얘는 아예 소재가 없잖아. 이모티콘에 대한 소재가 없고요. 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한 이점이라고 나왔으니까 3번도 아니고 4번도 역시나 이모티콘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나왔거든요. non-verbal. 자, non-verbal이라는 것 자체가 비언어적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정확성의 중요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마 답을 4번으로 고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는 게 모호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이제 의사 전달을 좀 간결하게 전달한다. 우리의 감정을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일치하진 않겠죠. 5번은 text-based와 그리고 verbal communication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언어적인 소통과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의 소통 간의 차이점을 다룬 글은 아니죠. 그 내용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말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지 영작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제 코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코치와 이제 좀 무능한 코치 이 둘을 이제 비교한 내용이었죠. 무능한 코치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좀 유도하는 식으로 이제 코치를 했다면 유능한 코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해서 이제 좀 잘 이끌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영변화 가능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무조건 어영변화 시켜라라고 했죠. 어영변화 가능이라는 멘트가 있으면요, 여러분 두 가지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거 좀 알려줄게요. 어영변화 가능이란 멘트가 있으면요, 어떤 걸 어영변화 하라는 소리냐? 동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동사 또는 형용사. 대부분은 동사 변형이 많아요. 대부분은요. 근데 이 동사를 변형할 때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두 가지로. 어떻게 나뉘냐면은 첫 번째는 동사의 형태 자체를 변형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사에 s를 붙인다던가 동사, 즉 준동사로 바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디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건드는 변형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파생어를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파생어.
그래서 나와 있는 거는 동사인데 예를 들어 얘를 형용사로 바꾼다거나 명사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이건 좀 고난도가 되겠죠. 파생어를 알아야 되니까. 고등부 기준으로는요. 참고로 2개 유형이 다 나옵니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힌트 단어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identify 이렇게 나와 있어. 힌트 단어에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거에는 identity로 쓴다거나 또는 identification으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옵니다. 나와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특히나 이렇게 파생어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 학교 대표가 대화고예요. 대화고. 대화고가 이런 유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어형 변화는요, 사실은 여기에서 대부분 출제돼요. 여기에서. 이거는 굉장히 고난도고요.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도 이제 흔하진 않지만 형용사에 이제 만약 힌트 단어가 있다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그렇게 많이 이제 나오는 녀석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positive 있고요, get 있고요, 그 다음에 live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뭐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images도 뭐 동사처럼 쓰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images가 동사라면은 과연 s를 줬을까요? 안 줄 겁니다. 왜?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녀석을 줬으니까 원형을 주지 않을까요? image라고. 됐어요? 근데 s가 붙어있다라는 걸 통해서 얘는 동사형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요 멘트 때문에. 알겠죠? 어형 변화 가능이라는 멘트가 있으면요, 사실상 동사는요 원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동사 원형.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et이라는 녀석과 live라는 녀석이 각각 동사형으로 쓰였다. 근데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나 이런 게 있는지 찾아보면은 없거든요. 없죠? 그럼 동사를 2개 쓸 수 없다라는 상황인데 여기 잘 보시면 by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by의 ing라는 형태, 요게 나올 수 있겠구나. 요거를 생각해야겠죠. 또는 뭔가 비동사의 pp가 나오고 by의 목적격이 나오겠구나. 요 2가지.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서 영작을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가 힌트 단어와 조건을 통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단서를 얻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2번에서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 부분. get the most out of 요 부분. 그래서 아까 이제 수로한테도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of는요 from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from. 그래서 뭐뭐로부터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 이렇게 out이 나와 있어. out of. out of가 사실상 from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뭐로부터. 자, 그러면은 뭐뭐로부터 the most 최상의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get the most out of 하면은 뭐뭐로부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여러분 지금 검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2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부분. 두 번째는 요 부분입니다. 요 2개. 뭐 이런 거 있잖아. get the most out of. 이런 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2가지가 뭐냐. 첫 번째, 여기에 왜 3인칭 단수형을 안 맞춥니까? 그 컷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 틀리지 말자고요. 두 번째, by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왜 동사형을 그대로 써놓는 거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동사원형을 쓰면 안 되겠죠. 전치사잖아. 우리 기본적인 거잖아. 전치사 뒤에 명사 쓴다. 3인칭 단수는 현재 시제일 때 동사에 s 붙인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 더하기 빼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틀린 게 저는 좀 더 아쉬웠어요. 이런 표현을 잘 못 쓴 것보다는. 그래서 이 기본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중등부에서 이제 최근에는 서술형이 잘 안 나왔었는데 서술형이 이번에 나온다면요, 수일치나 시제일치에서 틀리면은 웬만하면 부분 점수를 잘 안 줍니다. 잘 안 줘요. 그거를 꼭 유념하시고 우리 언제나 동사 쓸 때는 내가 시제를 제대로 썼는가, 수일치를 제대로 했는가, 태를 제대로 맞췄었는가, 즉 수, 시제, 태 이 3가지를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수, 시제, 태.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구문독해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2가지 정도가, 3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try의 to, 뭐뭐 하려 노력하다 라는 의미. 두 번째, manipulate이 5형식으로 쓰였다는 거. 너가 뭐뭐 하도록 조종하다.
이렇게 오형식 목적격 보어에는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다는 거. C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너가 본 것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의 포인트도 이제 역시나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in order to 나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부분. 하나만 더. 여기서의 이분은 뒤에 나와 있는 비교급을 강조해줘서 훨씬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so as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에서의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leave를 활용한 오형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leav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여기서 setting out이 얘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격 보어이다. 자, 오형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요 두 놈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면 된다 했어요. 자, 좋은 음식들이 나와 있다 라고 해석했을 때 문제될 게 없죠. 좋은 음식들이 나와 있다.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뭐다? 오형식 구조. 괜히?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체크가 된 겁니다. live라는 녀석은 이렇게 오형식을 쓸 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형을 쓰고요. 얘가 뭐뭐 하게끔 남겨둬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말하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거 시험지는 일단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고요. 시험 범위를 말해볼게요. 시험 범위. 아니요. 시험 범위는 좀 조정했습니다. 몇 문제예요? 26문제고요. 그러면 루트 시간에 문제예요? 아니요.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에 와서 앞 시간에 이제 단어 시험 보고 데일리 테스트 보잖아요.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건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원래 고등부 기준으로 총 50분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50분 시험을 볼 겁니다. OMR 카드 줄 거고요. 50분 땡 하면 끝입니다. 객관식이 21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6문제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뭐 얘기 나온 김에 배점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 학원에서 OMR 자체에 약간 아니 뭐 그냥 만들면 되죠. 뭐 OMR 뭐 만드는 게 없구나. 해보지 못해요. 잠깐만요. 이건 출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출처를 보여주면 안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진도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딩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이제 지문 읽는 법 교재 전체랑, 그리고 트렁크는 7번까지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머는 접속사 파트까지 냈습니다. 유닛 7까지예요. 그리고 우리 라이팅은 랭크 24번까지입니다. 지물 있는 거. 네, 우리 그 전에 했었던 교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 교재를 이제 안 썼던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땐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들은 놈들도 다 기억 안 날 거야, 이 내용들이. 지문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지문 배웠던 내용은 기억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배점이 이제 보이죠? Reading, Grammar, Writing의 이제 그 출제 비중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딴 번 안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 총 21문제, 그리고 서술형 6문제, 총 27문제로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시험 범위를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래모가 9개예요. 10개죠? 서술형 과정식. 자, 다시 이어서 말할게요. 시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원래 우리 반만 시험을 보려 했었잖아요. 근데 모든 알바들은 이제 시험을 다 보려 하는데, 근데 우리 반이 지금 거의 진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우리 반이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반 이제 진도가 가장 늦은 반을 기준으로 좀 맞췄어요. 왜냐면 이제 다 같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진도를 아직 안 나간 부분을 하면 이제 당연히 못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이제 진도가 가장 느린 반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1.0 트렁크는 7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머는 접속사, 그다음에 라이딩은 이제 랭크 24번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비중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랭크의 24까지에서 한 70% 정도를 넣었습니다.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되지만요. 70% 정도를 넣었고요. 그리고 리딩의 이제 비중이 아무래도 높겠죠. 요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고등부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한 몇 프로라고 해야 되지? 한 95%라고 해야 되나? 90%? 90%가 독해에서 나와요. 90%가. 그리고 이번 시험을 출제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중등부 버전 시험도 좀 냈고 고등부 버전 시험도 냈습니다. 논아서 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약간은 이제 좀 여러분께는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어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법은 이제 고등부 버전 어법도 냈고 중등부 버전 어법도 냈어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는 싹 다 고등부 버전으로 냈습니다. 싹 다. 네. 시험 근데 그거요. 아 저거요? 어제 제가 그 회의를 했어요. 우리 알바 담당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쌤들 생각 어떠냐? 좋은데요? 이러더라고요. 아 쌤들이. 진짜 저희 이러는데 저희는 원치 않은데 이거는 안 그래서 됩니다. 아니 이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나름 제 나름 그래서 이 정도면은 평균 한 6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평균 60점. 네네네. 그 정도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평균 60점. 네. 아니 제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점 정도로 이제 평균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대충 1등급 컷은 몇 점, 2등급 컷은 몇 점 이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표준 편차는 제가 그냥 적절히 넣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등급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개인톡으로 일단 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각자 개인톡으로 점수와 등급을 보내주든가 말든가 제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분 어차피 OMR을 제가 걷어갈 테니까 OMR을 써서 여러분한테 다시 뭐 돌려주든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됐죠? 파이팅! 사수령 100점 높냐고요? 높죠? 네, 높죠? 제일 낮은 게 4점. 4점에서 6점이에요. 4점에서 6점. 총 6문제. 제일 높은 게 뭐지? 6점. 자존심 좀. 7점 이런 거. 4점에서 6점이라고 아이씨 야. 객관식이. 아니 따지고 서술은 뭐야? 서술형은 4에서 6점. 객관식이 제일 높았던 게 3.5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3.5점짜리가 좀 많이 있어요. 3.5점. 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아니면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다 이런 거는 다 이제 3.5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 있어요. 네. 뭐 이건 알려줘봤자 상관없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파트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걸렸어요. 제작하는데 한 2시간은 걸렸어요. 네, 아무튼간 걸린 거. 왜 오래 걸렸잖아. 아무튼간 그렇고요. 네, 토요일날 시험 볼 거니까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테스트로 인한 뭐 뭔가는 없어요, 여러분. 뭐 보상이라든가 페널티라든가 그런 거를 줄 생각은 없습니다. 둘 다. 보상도 없고 페널티도 없어요. 당신 따윈 페널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감내해야죠. 네. 개인의 탓이라고요? 아니 본인들이 감내하면 되지. 그건.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죠? 관계대명사 그때 좀 필기 하나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 할 차례가? 정확하면 한 3번까지 필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맞나? 소름 뭐 한다고? 아 왓대 구별까지 했어요? 왓대 구별? 그게 3번이었나요? 4번이었나요? 내격으로 잠깐만 그래서 3번? 4번? 4번 정도까지 필기했을 것 같은데 왓대 시간 완수 보면 그거 4번까지 했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부터 좀 필기를 해야겠네요. 참 이게 공교롭게도요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문법 시간을 보면은요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하잖아. 번호를 매기면서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문법 수업을 하면은 보통 4, 5번 정도면은 파트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사가 파트가 좀 많아요. 제가 아마 한 8, 9번까지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4번까지 해서 핵심적인 것만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서진이 그만 들고. 자
자 기억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일단 기본 개념부터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된 형태이다.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절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대명사가 하는 역할, 명사를 대신하면서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 이 네 가지의 역할을 관계대명사 한 단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녀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1번에 동그라미 3번에다가 필기한 내용일 텐데요.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덩어리, 즉 형용사 절이 된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죠.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이사항에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두 문장 연결하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관계대명사 격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했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구분하는 거. 여기에서 특히나 고등부에서 잘 나오는 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의를 붙여서 명사의 명사 이렇게 연결해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에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이란 더, 띵, 대시라는 녀석을 한 단어로 바꾼 걸로써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요. 당연히 명사니까 주목보 역할을 하겠죠.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을 많이 하고요. 시험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거는 what과 that을 비교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완수불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는 앞뒤에 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는 완전하지만 뒤에는 불완전하게, 접속사 that은 앞에는 불완전하지만 뒤에는 완전하게 이렇게 구조가 나와서 어떤 순서로 풀어라. 앞에가 일단 완전하면은 무조건 정답이 that이다. 앞에가 불완전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뒷문장을 구문분석해서 뒤에가 완전하면 that, 불완전하면 what을 써라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빠르게 거의 랩하듯이 이렇게 이제 리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떠한 것도 안 보고 이야기를 했죠? 순서대로요? 그렇죠? 책에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얘기했죠? 여러분도 이게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도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뭐 칠판도 없고 책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태로 그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가능할 정도로 팩트 테스트나 이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관계대명사 중요한 파트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사실은 우리 책으로 따지면은 108쪽에 있는 내용과 가까워요. 108쪽에 있는 거. 근데 책에 없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8쪽에 A번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의 생략부터 한번 볼게요. 생략.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의 생략은요. 책에 나와 있는 건 보통 주격 플러스 비동사, 목적격 딱 요 정도 나와 있는데 요것만 알면 재미없죠?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풀어봅시다. 첫 번째. 자, 주격 관계대명사 줄여서 주관대라 쓸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일단 세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뒤에 뭔가가 더 나옵니다. 뒤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가 나오고 땡이 아니라요. 뒤에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의 형태. 구의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략이 가능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which is pretty 이렇게만 썼어. 그럼 이건 구의 형태가 아니잖아. 단어만 나왔죠. 그럼 요 경우에 생략이 되냐? 생략이 안 돼요. 생략이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앞에다가 the girl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who is pretty 했어.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예쁜 소녀잖아요. 그렇죠?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얘를 생략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The girl pretty가 돼요. 근데 우리가 예쁜 소녀를 the girl pretty라고 쓰나요? The pretty girl 이렇게 쓰잖아. pretty가 여기 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뒤에 구의 형태가 나올 때 생략이 된다. 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의 형태가 그럼 이제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그 예시를 좀 써보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분사가 있죠. 분사. 당연히 현재 분사 ing와 그 다음에 pp 얘네가 해당되겠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형용사
이런 애들 됐어요? 요런 애들이 나와야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줄여서 목관대라고 할게요. 얘도 자체적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만 단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생략이 안 되는 경우. 자,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책에 잘 찾아보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잘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최상급이나 아닌데. 노노노노. 아닌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108쪽에 둘 다 나와 있네요. 둘 다 나와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일 때입니다. 요때는 생략이 안 돼요. 요때 요 놈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 또 있어요. 또 있어. 뭘까요? 책에 있어요. 108쪽에 있어요. 잘 찾아봐. 잘 찾아봐. 있어요. 여기 보인다. 여기 보이잖아. 여기 있잖아. 맞아요. 대속동문법. 네. 대속동문법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붙어 있을 때 요거죠. 그래서 요때는 생략이 안 된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금 제가 3번을 쓸 건데 이 3번은요. 문법 책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나와 있어. 중고등 문법 책이 안 나와 있고요. 대학교 문법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어차피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 추가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3번은 뭐냐면요.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비동사랑 묶였을 때 생략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얘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뒤에 구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뒷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이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에 따라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이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삽입되어 있다. 삽입되어 있다는 건 추가로 쓴 말이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없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경우에 이제 생략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도 돼요. 제가 지금 쓸 건데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요 동사 자리에 이제 어떤 애들이 오냐면 say나 no나 believe나 요런 애들이 오거든요. 질문할게요. 혹시 얘네들의 공통점 뭔지 알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바로 그거예요. 뒤에 대시 나오는 거거든, 대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적어를 받는 대시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대절의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 주어를 대신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쓴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동사가 나오는 거죠. 괜히?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즉 삽입절이 있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 자체로도 생략이 된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략에서의 포인트를 좀 잠깐 제가 쓸게요. 별표 표시하고 포인트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 생략이라는 거를 왜 배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배우느냐?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생략 가능한 부분에 표시를 해라, 생략 가능한 게 어떤 문장이냐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럼 우리가 생략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1, 2, 3번 제가 썼잖아요. 생략 조건이라고 할게요. 생략 조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략을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쓴 1, 2, 3번은요. 공교롭게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략되고 난 후에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생략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략을 배우는 이유는요. 야 이렇게 생략해라 라고 너네한테 생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략되고 난 다음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데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1번의 케이스를 볼게요. 1, 2, 3번의 케이스를 다 볼까? 자, 제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생략되고 난 다음에 어떤 구조가 되는가? 자, 일단 당연히 앞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에 비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얘 생략된다 했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구의 형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의 형태. 그럼 구의 형태의 대표가 뭐다? 하나, 둘, 세 개.